네, 미국 증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특파원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전망치를 웃돈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으로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장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다고 봐야 할까요? 이러한 뉴욕 증시의 거침없는 랠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주요 변수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생기는 게 주식시장에다 생기는 게 변수가 항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3대 지수가 나란히 지난주까지 5주 연속을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고 또 따지고 보면 최근 15주간에 14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진짜 일주일만 빼놓고는 거의 14주 동안 계속 이제 오르면서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는데 그리고 S&P 500은 이제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 선을 돌파한 거고요. 그리고 S&P 500하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서로 돌아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주도한 것도 내스닥이었었지만 이번 주 월요일 강세로 내스닥은 2021년 11월 22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0.08% 모자란 지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0.08% 차이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때 사상 최고치가 인트라데이가 16,212인데 이번에 16,08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꺾인 겁니다. 그랬던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2년 3개월 만에 3대 지수가 나란히 같은 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가 화요일 날 장이 완전히 CPI 지수가 망쳐버리면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면서는 이제 화요일 폭락으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너무 이제 컴플레이센스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위기감을 조금 더 심어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폭락으로 인해서 특히 그중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장중 최고 이제 748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2022년 10월달, 12월달이니까 한 14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로 추락을 했다가 끝날 때 가서는 이를 들어서 이제 하락폭을 좀 줄인 상태로 끝났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반등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반등한 거는 바로 끝났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에 데드캣 바운스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지 않고 이틀 동안의 반등세가 회복세가 연결됐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우존스와 S&P 내스닥 같은 경우는 이 화요일 날 폭락했던 거를 어제와 오늘 강세로 97%, 8%를 만회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폭락했던 거, 떨어졌던 거를 싹 다 복구했다는 얘기죠. 100%를 복구한 거고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V자 모형의 회복세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오늘까지 현재 다우존스만 유일하게 지난주에 비해서 플러스가 살짝 돼 있는 상태고 내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 약세입니다. 물론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상승한 주가 아닌 이제 엇갈린 등락으로 이제 마감한 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2월 중반부터는 이제 하락세가 유력할 때가 이제 2월 중순 이후부터 하락세가 유력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상승 모멘텀을 거의 꺾이지 않고 거침없는 상승 모멘텀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는 CPI가 이번에 이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2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에 육박했는데 오늘 거래 현재는 40%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2%로 그전보다는 줄었지만 어쨌든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2%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제 연준 인사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같은 경우를 예상하는 거가 6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거가 더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시나리오가 약간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에는 소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월마트의 실적과 또 FOMC 의사록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주 시장 대응에 앞서서 미리 주목해야 할 미국의 특징주와 또 유념해야 할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마트하고 이제 홈디포, 이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월마트하고 홈디포, 또 거기다 더해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중에 마지막 남아있는 엔비디아가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808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되면 점차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어닝 시즌이 점차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장 크게 폭등한 주식 중에 하나 238%를 폭등했는데 그러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벌써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두 달도 채 안 됐지만 올해 들어서 벌써 48%를 엔비디아는 올랐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다음 주 발표할 이제 EPS 예상치 같은 경우는 주당 4달러 57센트를 예상하고 있는데 3분기 같은 경우는 4달러 2센트였었으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증가한 거고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20.38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것도 예상했던 거가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18.1 빌리언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이제 증가하는 걸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의 이제 상승세, 폭등세를 주도했다고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때문에 일단 일각에서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까지 올랐을 때는 이거를 중간에 잠깐 스탑해서 빼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지만 지금처럼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주식을 파는 거를 상당히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발표에 따라서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릴 만큼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이제 FOMC 회의록을 뺀 나머지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GDP 잠정치가 발표되고 1월 개인 소비 지수로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제 그저께 이제 화요일 날 폭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됐던 투자 심리를 매수 심리를 완전히 돌려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카고 총재죠. 연준 총재. 이 굴스비의 발언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닌 개인 소비 지출의 베이스를 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보다 높은 상태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더 역전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좀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예상보다도 줄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발표된 이제 1월달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을 또 완전히 깨고 어떻게 보면 이제 0.1% 감소를 예상했는데 0.8% 감소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0.4% 증가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180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고 급격히 이제 쪼그라들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친 소매 판매 지수가 그나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고 투자 심리를 진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만 힘있게 올라가고 내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한 강세를 이제 보이는데 그쳤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뉴욕 현지에서 자세한 현지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향후 전망과 유념해야 할 사항들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픽 코너가 이어집니다.